국민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3분입니다. 계속해서 정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오늘은 새누리당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당내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하루가 다르게 거세지는 그런 모습인데 네. 친박 홍문종 의원이 김무성 대표를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친박 핵심 실세로 통하죠.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김무성 대표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예. 홍문종 의원은 일의 우선순위라든가 당내 소통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조금 부진한 면이 있다면서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내부에서 불거지는 갈등의 요소 가운데 하나는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을 여의도 연구원 여연 원장으로 임명하는 문제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박세일 이사장을 밀고 있죠. 서청원 의원 등 친박 인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요. 예. 당내 진영 갈등의 일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박세일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껄끄러운 관계라는 점에서 비박 의원들이 김무성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홍문종 의원은 박세일 이사장은 약간 구시대적인 인물이라면서 왜 이 시점에 박세일이냐 이에 대해서 많은 당원과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세일 이사장에 대한 비난은 즉 김무성 대표를 향한 비난과 다름이 없다고 봐야겠고요. 예. 근데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는 여의도 연구원이 하루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의도 연구원은 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여의도 연구원 옛날에 여의도 연구소였고요. 예.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입니다. 1995년에 만들어졌고 이 국정 과제를 발굴하고 각종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특히 여론조사의 질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정치인들이 늘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어떤 사람은 국내 굴재 여론조사 회사의 샘플의 수의 몇 배를 여연이 보관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예. 연구원은 60여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참고로 이 김태호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여권의 선수 여러 명이 이곳 연구원 자리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예, 국정과제 발굴하고 각종 여론조사 실시하고 네. 또 다수의 선수가 이 연구원 자리를 거친 어찌 보면 참 중요한 곳처럼 느껴지는데 네. 근데 이렇게까지 논란의 중심에 설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정책 연구하고 여론조사해서 분석하고 그런데 그 속사정을 살펴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예. 새누리당이 총선 등 주요 선거를 치를 때 사실 이거는 공당이라면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선거 치를 때 아주 의미 있게 의존하는 자료가 다름 아닌 여연의 여론조사 자료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 가운데 하나는 후보의 경쟁력인데 이 경쟁력이라는 게 여론상의 지지도, 인지도 등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예, 예. 여연 자료를 갖고 공천 때 장난을 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이 사실 여론조사라는 거는 질문 내용의 자꾸 하나에 따라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홍문종 의원은 어떤 기준으로 여론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얘기다 이런 말도 했죠. 상식입니다. 여연의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공천의 향배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예. 참고로 이 박세일 이사장은 2004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여연 원장으로 직접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듬해 이 세종시 문제로 박세일 이사장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심하게 각을 세웠습니다. 한번 들이받은 겁니다.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과는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가 됐다 이런 겁니다. 결국 김무성 대표가 이런 박세일 이사장을 여연 원장으로 기용하려는 건
여권 내 힘겨루기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일종의 선전포고가 아니냐는 게 친박 진영의 내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여의도 연구소에서 여의도 연구원으로 이름이 바뀐 여의도 네. 연구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다른 얘기 해보죠.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오늘 주례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별 감찰관 선출에 합의했다고요. 예,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 또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 오늘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 이후 브리핑을 통해서요, 이 특별감찰관 선출을 위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도록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연금개혁 특위는 내일 오전까지 구성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오는 15일에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이 2+2 회동을 갖고 이 정치개혁 특위 구성과 관련해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에도 여야 간 주례회동을 정례화하자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는 9일에 국회가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에 관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여는데, 네. 이때 청와대 관계자를 누구까지 부를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습니까? 오늘 사실 주례회동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모았던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 말씀하신 증인 누구까지 부를까, 이 얘기가 나왔는데 합의는 안 됐습니다. 이견만 확인됐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한 민정수석,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3인방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면서 만약 출석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는 파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했다. 파행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새누리당은 운영위 출석 문제는 그동안 국회에서 내려온 관례대로 여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도만 부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예. 서로의 그 의견 차이를 지금 확인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해산된 통합진보당 전직 의원들이 의원직 박탈한 헌법재판소 상대로 소송 제기했다고요. 네. 이상규 의원, 김재현 의원 등 모두 5명입니다. 참고로 이상규 의원은 오늘 아침에 국민라디오 뉴스바에 출연을 해서요, 4월 재보선에 어떻게든 나가겠다, 예.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그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회의원 지위를 유지하게 해달라, 이런 겁니다. 이들은 소장에서요, 헌재가 아무런 권한 없이 한 것이어서 무효이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특별한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1962년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을 둔 적이 있지만 현행 헌법이나 법률에는 자격 상실에 대해 아무런 명문 규정이 없다면서, 예. 있던 규정을 애써 삭제한 것은 소속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그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던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또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고요. 예. 그리고 새누리당 비례대표 박윤옥 의원이 차명으로 아들을 보좌관에 기용한 사실이 드러났네요. 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인 박윤옥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 4급 보좌관으로 자기 둘째 아들을 기용해 놓고서는 예. 실제 보좌진 등록은 이 문창준이라는 가공의 인물 내지는 제3의 인물 이름으로 해둔 사실이 드러나서 지금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들은 이 씨입니다. 이 씨, 이모 씨라는데, 예. 이 이모 씨는 정식 보좌진이 아닌 입법 보조원으로 그나마도 국회에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아들 이 씨가 취재하러 다니는 기자들에게 자신을 문창준이라고 소개하고요. 아, 그렇게까지 했답니까? 예, 피감기관 직원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고 하고요.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인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예, 있는데요. 네. 가족끼리 뭐 네. 여기 해먹는 데가 국회도 네. 아니고. 뭐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기용한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려면은 떳떳하게 하든가요. 뭐 이렇게 한 거는 도덕적 비난의 여지가 굉장히 크죠. 심지어 그렇습니다. 차명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해온 것,
이것이라면 정말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피감기관 공무원들한테 거짓말 쳤다는 거는 국가를 상대로 이게 정말 말 같지도 않아서 당사자가 참 차명을 내세워서 연기까지 하고 다녔다니까 기가 막히고요. 예. 박윤옥 의원은 이 씨가 자신의 아들이 맞다고 인정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보좌관을 한 경력도 있고 능력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아들인 이 씨가 지난 12월 말부터 급하게 준비를 하게 됐고 명함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보좌관이 바뀌었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는 게 보좌관이요. 사급입니다. 사급. 연봉도 굉장합니다. 예. 이 20년 정도 하면은 연금도 나옵니다. 이거 간단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차명을 써서 이러고 다녔다는 해명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얘기가 사실 오래전부터 들렸어요. 예. 확인해서 보도가 된 게 어제 오늘인 것 같은데 꽤 됐습니다. 일을 한지.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인데 이 박윤옥 의원 작년 1월에 비례대표 공석이 나가지고 승계한 의원이거든요. 예. 이러면 정말 안 됩니다. 예. 일단은 이 보도가 됐고 세상에 알려졌으니까 네. 또 추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똑똑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새정치연합이 내일 당대표 최종 후보 3명을 가리는 컷오프 실시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문재인 의원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선은 치열하게 하되 경선 후 대표 선수에게 힘을 몰아주는 축제 같은 경선으로 끝나야 하는데 예. 2012년 대선 후보 경선은 그러지 못했다면서 이번 전대가 또 그런 모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또 지금부터라도 이번 전대를 우리 당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전대로 만들어가자면서 자신을 향한 다른 후보들의 집중적인 네거티브 공세를 경계했습니다. 참고로 여담을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 캠프가 치러지면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문재인 의원이 그런 쪽에서 굉장히 투명한 걸 좋아하고 좀 소박하니까 성정이 그냥 의원실을 캠프로 쓰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답니다. 예. 도와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카페 같은 데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고 참고로 예.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국민 카페에서 열심히 이 문재인 의원의 메시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 비노 주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의원에게 맞서기 위한 어떤 그런 집결을 또 시도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비 경선 결과가 뭐 본선에 그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예. 현재 일부 당심을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 점에서 예비 경선에 사활을 거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비노 주자들은 당권 경쟁에서 친노 진영의 수장격인 문재인 의원에게 다소 뒤처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게 뭐 냉정한 현재 전망이죠. 비노 진영의 다른 인사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박지원 이인영 의원이 전당대회 후보 등록 전에 비노 진영의 또 다른 대표 주자로 거론되던 김부겸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박지원 의원은 오늘 오전에 대구를 찾아서 김부겸 전 의원하고 조찬을 함께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14명의 지역위원장과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이날 조찬 자리에서는 당의 혁신과 화합을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김부겸 전 의원은 당권도 좀 포기했는데 영향력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남의 기반이 있어서 또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박지원 의원에게 김 전 의원의 지지는 향후 전당대회 판세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호남과 달리 영남 지역에서 세가 약한 박지원 의원인 만큼 김부겸 전 의원의 지지를 얻는다면 영남에서도 이 세를 좀 확보할 그런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예. 또 영남에서 세가 비교적 강한 문 의원의 표도 문재인 의원의 표도 일정 부분 잠식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컷오프 통과 유력 주자로 분류가 되는 이인영 의원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어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해 같은 것이 많아서 김부겸 전 의원이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거리의 약자를 보살피는
교황성아, 한 달을 굶어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유민이가 내 가슴 속에서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제 막내 아들 녀석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병의 사망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라면 윤일병이 죽지 않고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남북 분단을 만들게 해주셨어.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하여 부검을 실시할 것을 유가족에게 요청하였고,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국토부 조사 거쳐서 검찰까지 수사를 오셨는데 지금 신경이 어떠십니까? 주문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새로운 2015년 미디어 협동조합은 변함없이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희망 또 긍지가 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안은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 검찰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놨죠.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은 오늘 몇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심을 갖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 밝혀졌다라면서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윤 수석은 정윤회 문건 내용을 처음으로 보도한 세계일보에 화살을 돌렸는데요. 윤 수석은 보도 전에 한 번의 사실 확인 과정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만 해도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공식 입장이나 반응을 내놓을 게 없다라면서 침묵했었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뒤따르자 오늘 공식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윤회 문건 파문은 청와대 비서진 일부의 개인적인 일탈이고 언론의 오보 때문이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한 대통령 기록물 유출에 대한 유감이나 사과는 물론이고요. 재발 방지 또 책임자 문책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또 세계일보도 할 말이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촉매제라고 할 수 있겠죠. 세계일보가 이 내용을 최초 보도하면서 사안이 점점 커졌는데요. 예. 직접 취재 보도를 지휘했던 세계일보 기자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 것이냐,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내용이 여전히 진실이라고 믿고 있고 공익성 등을 고민한 끝에 내놓았던 보도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김준모 세계일보 사회부 차장이 한 말인데요. 김 차장은 우리가 입수한 2장짜리 청와대 문건에는 총 21명이 등장하는데 이른바 십상시와 정윤회 씨를 빼도 모두 10명이 더 있다라면서 이들 중 누구를 조사했느냐? 없다. 당사자인 이모 씨와 김모 씨까지 조사를 받았는가? 이들까지 불러서 조사했다면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라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예. 또한 김 차장은 검찰 설명대로라면 청와대가 대통령 보고를 전제로 찌라시 문건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눈 감아준 것이 아닌가라면서 청와대는 이를 묵인하는 관련자들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검찰이 왜 이들에 대해 언급을 안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중앙동아일보도 검찰 발표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윤회 문건 또 박지만 미행설이
모두 날조이다. 검찰이 어제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예. 진보 매체들은 물론이고요. 또 조중동조차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설 제목만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을 바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조선일보는 청와대는 쓰레기 루머들이 떠돌아다니는 공간이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고요. 예. 중앙일보는 검찰, 권력과 맞섰을 때만 존재 가치가 있거늘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는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불똥 튈 사안을 수사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제목만 보면 이게 한겨레나 아니면 경향 이런 진보 매체 신문들의 사설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보수 매체들조차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단순히 거리두기 정도가 아니라 전향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분명히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른 소식 알아보죠. 남북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 130여만 장을 기습 살포했습니다. 지난해 대북전단을 살포해서 북한군이 대응 사격까지 하게 했던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이런 단체가 이제 기습 살포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은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에 있는 한 야산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를 비난하는 대북전단 130여만 장을 풍선 20개 정도에 매달아서 날려보냈습니다. 예. 이 풍선들은 바람을 타고 강원도 철원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북자인 이민복 씨가 이끄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10일에도 같은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고요. 그 결과 북한군이 고사총 10여 발을 사격하는 이런 빌미를 제공한 전력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전과 똑같은 입장인데요.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바꾼다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적 근거 없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으로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구제역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돼지에 이어서 소까지 확진 판정이 내려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었는데요. 예. 경기도 안성의 소 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농가였는데 구제역이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작년 겨울부터 올해 겨울까지 구제역은 돼지에서만 발생을 했는데요. 소에서 확진 판정이 내려진 것은 2011년 이후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는 47마리의 소 가운데서 한 마리만 바이러스가 검출돼 면역력이 약한 소가 구제역이 걸린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용인의 돼지농장 2곳도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로써 경기도에서는 이천에 이어 용인, 안성까지 구제역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예. 특히 안성 같은 경우에는 돼지농가 150여 곳에서 29만여 마리, 또 소농가가 1,900여 곳 정도 되고 10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제역으로 피해가 좀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제역은 충북과 충남, 경기, 경북 등 35개 농장에서 발병이 됐고요. 돼지 2만 6천여 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 2010년과 2011년 사이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 파동 때에는 소와 돼지 모두 348만 마리가 매몰 처분됐고 2조 7천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내일 하루 동안 전국 축산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하고 2차 일제 소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예, 대책을 철저하게 좀 마련을 해서 더 이상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 돼지에 이어서 소까지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났다는 거는 좀 충격스럽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예.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한 천인 원탁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이런 소식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안산,
온마음센터 등 82곳의 시민단체가 어제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한 천인 원탁 토론회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예. 천인 원탁회의 공동추진위원장에는 김철곤 주민자치위원협의회장, 지의상 신안산대 사회교육원장, 김현수 안산 온마음센터장, 이천환 안산희망재단 이사장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과 지역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천인 원탁 토론을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원탁 토론은 참석자들이 각자 의견을 낸 뒤 토론과 투표를 통해 지역 회복 과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예. 이에 따라서 조만간 학생과 직장인, 노동자, 주부, 공무원 등 누구든지 세월호 참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참석자 100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원탁회의 참석자들은 대형 참사 재발 방지, 안전한 사회 만들기, 공동체 회복, 안산의 새로운 이미지 만들기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제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인기가 대단하긴 한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스에 보니까는 제조사인 혜태제과의 내부 직원이 허니버터칩을 빼돌렸다, 또 이런 보도가 있군요. 예, YTN이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허니버터칩 판매자 A씨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인터뷰를 한 건데 제조사 직원이 빼돌린 물건을 받아서 팔았다, 이렇게 판매자 A씨가 말했습니다. 예. 지금 이걸로 월 1,500만 원 벌었어요. 아침에 올리면 점심때까지 40명한테 전화 와요. 짭짤해요. 반짝 장사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A씨는 혜태제과가 2005년도에 크라운제과에 인수가 됐는데 자기 동생이 크라운제과 직원이다. 물량을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마음껏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모든 물량을 자기 차 트렁크에서 꺼내 상자로 나에게 판매를 했다. 그러니까 이 A씨가 물건을 받은 사람이 한 말을 이렇게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MBN, 아시아투데이, 이투데이, 시민일보 등 일부 매체가 YTN 기사를 토대로 같은 소식을 전했고요. 특히 이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폭리를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하지만 혜태제과 측의 입장은 시스템상 그럴 수 없다, 이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혜태제과 관계자가 오늘 한국경제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영업사원 1명당 허니버터칩 6상자 정도를 준다면서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혜태제과는 만약 영업사원이 이 이상으로 6상자 이상으로 확보해 판매했다면 경찰 수사까지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허니버터칩의 출고 기록과 영업망 관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실제로 허니버터칩을 빼돌렸다면 시스템상으로 곧바로 드러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혜태제과는 내부 직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이어트 이제 계획하시는 분들 새해 맞아서 많으실 텐데 어찌 보면 이 뉴스도 조금 그런 분들에게는 많이 집중이 되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았음에도 먹은 것처럼 느끼게 해서 살을 빼는 그런 약이 또 나왔군요. 예, 이게 정말 상용화가 되면 정말 엄청난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동물 실험에 성공했다, 이런 정도의 소식입니다. 재미 한국 과학자들이 참여한 미국 소크 연구소 연구진이 복용하면 음식을 먹은 것처럼 느끼도록 몸을 속여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게 하는 살 빼는 약을 개발했습니다. 예. 연구 책임자인 소크 생물학연구소 유전자 발현 연구실 로널드 에번스 박사는 오늘 네이처 메디신에서 복용 후 장에서만 작용하면서 부작용이 거의 없이 체중 감량을 유도하는 다이어트 약 팩사라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에는 또 재미 한국 과학자인 황성순 박사와 서재명 박사가 논문의 제1, 제2 저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구진이 이 약을 실험용 비만 생쥐에 5주간 투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체중 증가가 멈추고 지방이 감소했고 또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팩사라민을 투여한 생쥐는 체온이 상승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백색 지방이 건강에 좋은
갈색 지방으로 전환됐다고 또 설명했습니다. 예. 에번스 박사는 이 약은 상상 음식과 같다면서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보통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와 똑같은 신호를 보내 몸이 새로 섭취할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 즉 몸을 비우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참 편리하게 느껴지는 그런 약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래도 좀 불안한 건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약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비슷한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동안에 이게 상용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부작용이 있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인데 이번에 그 부작용을 어느 정도 제거했는지 네,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페이스북이 음성인식 벤처기업 인수한다, 이런 소식도 있군요. 예, 세계 최대의 SNS 기업이죠. 페이스북이 음성인식 벤처기업인 with.ai를 인수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보도했습니다. 예. with.ai는 1년 전쯤 캘리포니아주에서 창업한 벤처기업인데요. 음성인식 시스템 개발업체입니다. 음성인식 기능이 최근 IT 업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입을 수 있는 기계, 웨어러블 기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 페이스북의 이번 인수도 역시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러 갑질 논란이 요즘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성지능보다 감성지능의 중요성이 정말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감성지능을 향상시키거나 자신의 감성지능 확인할 방법은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항목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기사인데요. 감성지능을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7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첫째,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자주 받고 그 때문에 성급하게 행동하거나 좌절감을 겪습니다. 예.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해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 직장에서 호감을 얻는 행동은 딱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주장을 쉽게 내세우는 편이며 일단 내세운 주장은 잘 굽히지 않습니다. 다섯째, 자기 자신뿐 아니라 남들에게도 높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여섯째, 팀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대개 남들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7번째, 기분을 알아주길 바라는 남들의 기대가 성가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항목들에서 다수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성지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다수는 몇 가지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한 반 이상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은필 기자는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시나요? 글쎄요. 저는 아직. 저는 한 3가지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저도 한 2-3가지 정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감성지능이 높은 걸로 이렇게. 예. 네. 그리고 만약에 감성지능이 그러니까 좀 많이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향상시킬 거죠. 다수에 해당되는 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향상을 위한 방법도 4가지 정도 소개를 했는데요. 예. 첫 번째는 피드백을 받는 것,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이런 게 되겠죠. 두 번째는 처음의 의도와 실제 행동이 미치는 영향력 간의 빈틈을 파악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의도했던 거와 실제로 일어난 결과를 비교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예. 세 번째, 멈춤 버튼을 눌러라.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한번 쉬어서 더 생각을 해본 후에 하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남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스스로의 입장도 함께 고려하라는 것. 이거는 역지사지를 생각하라는 것 같습니다. 예, 뉴스브리핑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슈 분석입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해서 조중동에서도 일제히 비판하고 있다. 뉴스브리핑 시간에 잠깐 언급이 이제 돼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좀 자세하게 알아보죠. 주요 논조나 주장하는 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크게 2가지죠. 어제 검찰 발표는. 예. 원래 제기된 의혹은 이거보다 좀 더 많았지만, 이른바 정윤회 씨가 강남의 무슨 중국 음식점에서 문고리, 권력, 3인방 등을 포함한 이른바 십상시들과 만났다는 내용, 그 다음에 박지만 회장을 누군가가 미행했다. 이 2가지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예.
거짓말이다라는 게 검찰 수사 어제 결과 발표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간 수사지만 사실상 최종 발표죠. 예. 비판적인 언론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그건 뭐 너무 당연하고. 이른바 조중동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다거나 아주 냉소적인, 그리고 청와대의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사설들을 오늘 일제히 실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여론의 흐름이, 사실 여론이라는 게 조중동과 그의 반대 진영에 서 있는 몇몇 신문들의 논조로만 형성되거나 유통되는 건 물론 아니지만, 조금은 좀 양상이 다르게 번져갈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조중동 중에서도 조선이 좀 상대적으로 강경한 게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그러면 조선 사설은 정윤의 문건은 허위라는 검찰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그런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진작에 의견을 밝혔었다. 근데 검찰 말대로 정윤의 문건 그 내용 그 자체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치자.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청와대가 사건의 본질인 정 씨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의 국정농단 의혹이 해소됐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다. 예. 이렇게 오산이라는 말은 상당히 감정적이고 좀 공세적인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단어죠. 사설은 아주 그 정제된 언어의 길이도 매우 짧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뉘앙스나 상징성 이런 것들 아주 절차탕마하기 마련입니다. 길게 쓰는 컬럼이나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조금 좀 이런 단어를 써도 될까 하는 것들은 그 신문사의 주필이나 논설 실장 선에서 정말로 좌고우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독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짐작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오산 이런 단어는 좀 상당히 강한 건 사실이죠. 더군다나 그동안 조선일보가 정권 운용에서 주춧돌 내지는 디딤돌 역할을 자임해 왔던 거에 비하면 이렇습니다. 검찰이 조선일보가 제기하고 있는 이번 수사의 미진한 점 또는 검찰을 맹공하는 것은 한 3가지 정도로 집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의원 시절부터 이렇게 보좌했던 그 사람들. 그 문고리 3인방 중 한 사람인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실 비서관의 경찰 인사 개입 의혹. 이거 분명히 불거졌었는데 하나도 다루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이 점을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이 한겨레나 조선일보 주요 언론들하고 나중에 다 인터뷰를 했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수첩에 있는 국장과 과장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쁘다더라 이렇게 가지고 조치를 하라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장관이 사실 확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진술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체의 수사는 그냥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물론 검찰은 이런 식으로 옹색한 별명을 할 겁니다. 이를테면 그거는 특별히 제기된 입건한 그러니까 고소고발 사건이 아니다. 그 내용은 명예훼손이고 뭐고 간에 들어온 게 없다라고 궁색한 별명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궁색하기 짝이 없죠. 왜냐하면 크게 보아 국정농단과 한 통속인 한 뿌리인 사건일 뿐더러 바로 몇 개월 전까지 장관을 지낸 국무위원의 공식적인 확인 발언이 있었으면 그것 자체로 증언의 효력이 당연히 있는 것이니까요. 예. 그 검찰 수사 기능 중에 인지 수사 또는 기획 수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고소고발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풍문에 시중에 무슨 얘기가 있다더라. 그러면 알아보고 그거 자체가 이제 사찰 정보 이런 것들이죠. 첩보 정보. 그래서 사건으로 인지하고 이거 수사할 필요가 있다.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수사에 착수하면 그게 수사입니다. 언제는 검찰이 고소나 고발을 받아야만 움직이는 조직인 것처럼 말한다면 그건 대단히 큰 이거야말로 오산인 것이죠. 그런 것이 또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이 6개월 만에 취임 6개월 만에 잘렸는데 기무사령관은 아시다시피 군 내의 보안, 기밀 이런 것들을 감찰하는 아주 정보계통의 핵심 요직이죠. 예. 내가 군에서 잘린 것은 박지만 회장과 가까운 측근 군인들을 검증하다가 괘씸죄를 뒤집어 썼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 회장의 측근인 육사 동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재수 장관 이재수 장군 이런 사람들인데요. 박 회장의 측근인 박지만 회장이 육사 동기들을 비롯해서 그 위아래로 군 인맥이 좀 있다고들 오래전부터 여기 왔었죠. 그리고 그 박 회장의 후배들이 군에서 득세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전격 경질됐었다. 그럼 이런 중요한 사건 직간접 당사자들 또는 중요한 포스트에 있었던 사람들의 발언, 공개적인 발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 국민의 주지 사실이기 때문에 검찰은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손조차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이번 검찰 수사가 대통령이 그어준 금 안에서만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끝나버렸다. 예. 그런 점에서 조선일보가 아주 맹공을 폈습니다. 예, 정말 그 강경한 논조로 맹공을 퍼부은 조선일보인데 네. 그렇다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주장에서 특이한 점은 뭐라고 보셨습니까? 예, 비판의 강도는 조선일보가 훨씬 좀 셌고요. 예. 중앙 동아의 공통점은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니까 수사 결과 발표 당일날 바로 야당으로부터 특검이 이래서 필요하다라는 말 나오는 거 아니냐. 그 지점이 교집합으로 교집합입니다. 예, 특검. 뭐 조선일보도 특검 얘기를 몰라서 사설에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특검까지 어떤 식으로든 뭐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만 쓰든 간에 아니면 은근히 특검이 필요하다는 논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의 논리적 근거를 한두 마디 보태면 사실 사설에서 언급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파장을 고려해서 일부러 특검 얘기는 안 한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동아중앙은 이제 뭐 야당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냥 전달만 하는 식으로 썼지만 어쨌거나 특검 얘기를 했고, 중앙일보는 검찰이란 권력과 맞섰을 때만 그 존재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수사가 전혀 매섭지도 못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검찰 본연의 존재 이유에도 크게 미달한다. 이런 것들을 이미 제목부터 합축하고 있고요. 예. 동아일보는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불똥이 튈 수 있는 사안을 수사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예. 상당히 뭐 좀 중립적인 듯하면서 그렇지만 검찰 사설 내용을 읽어보면 검찰이 이렇게 흐지부지 끝내려 하다가는 야권의 특별검사, 특검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특검 불가피성을 지적했습니다. 특검에 관한 동아일보 주장이 가장 선명했고 좀 한 발 앞서 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조중동 모두 공통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에게 이런 식으로 끝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이렇게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설령 뭐 중국 식당에서 뭐 정기적으로 만났다거나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안도한다면 그건 시국 상황 인식이 대단히 나이브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청와대 김기춘 실장 등을 포함한 문고리 3인방들의 물갈이, 경질 이런 것들을 직설적으로 또는 은유적으로 촉구한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어쨌거나 조중동에서조차 이번 사건을 이렇게 매섭게 몰아세운다는 것은 저는 약간 읽어줘야 할 대목이 있다고 보는데요. 뭐 정권과 척을 지고 갈라서서 뭐 그런 것의 신호는 결코 아닐 것이고요. 집권 3년차를 현재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도 좀 자극을 줘서 최소한의 제어를 하지 못한다면 2015년, 그러니까 올 1년을 넘기기가 굉장히 순탄치 않을 것 같다라는 위기의식이 발동되어서 청와대에 이렇게 대놓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예, 그 말씀해주신 제어라는 게 정말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하는데 아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예.
조중동 특히 조선이 그렇게 오늘 직설적인 어휘를 사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이번 국정농단 파문 수사에서 가장 큰 허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앞에서도 살짝 한 말씀 걸치긴 했습니다만 유진용 전 장관의 증언에 대해서 일체의 어떤 조치도 또는 움직이려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수사를 했다는 것에 명백한 증거인데 유진용 전 장관의 발언을 두고 뭐 직접적인 고소고발이 없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정윤회 씨의 국정농단에 관한 그러니까 그 정윤회 문건에 보면 뭐 김기춘 비서실장을 바꾸자, 김덕중 국세청장이 영 형편없다, 뭐 이정현 의원은 뭐 근본도 없는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거나 자연히 남욱애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 아닌 정윤회 씨가 그런 말을 했다고 적혀 있으니까 그 사실 확인을 일단 하는 게 수사의 첫 번째겠죠. 그 과정에서 정윤회 씨 부부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전직 장관의 생생한 증언이 있었다. 그러면 불러다가 얘기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윤회 씨 소환했을 때. 그런데 그 얘기는 전혀 있지 않았고 그것을 정윤회 씨의 그 문체부 국장과장 경질 그 건에 얽힌 또 다른 당사자는 대통령이죠. 유진용 전 장관 증언에 따르면 누군가가 대통령에게 그렇게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수첩에 적었고 그 수첩에 적은 걸 보고서 나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다 하니까 실질적인 그 제1 당사자는 대통령이죠. 예. 그런데 대통령은 임기 중에 형사상 탄핵이나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보장돼 있으니까 검찰로서는 주요 참고인 또는 뭐 사건 관련자 중에 제1 주요 당사자인 대통령을 소환할 수야 없었을 겁니다. 뭐 대통령을 서면이든 소환이든 뭐 방문이든 조사하지 않았다는 걸 뭐라고 하자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에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 이외에 그 사건 유진용 전 장관의 증언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식의 접근 노력은 당연히 했었어야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정윤회 씨 등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 같은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검찰이 스스로 묘혈,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나 다 그런 촉구를 했지만 한 번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날은 검찰로 봐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유진용 전 장관의 발언은 언론사들이 다 녹취는 물론이고 다 증거도 있고 이메일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도 아니죠. 아직도 타고 있는 잔불이라고 봅니다. 꺼진 불이 아닌 건 물론이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건 특검인데 네. 특검으로 갈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현 상태나 현재의 정치 환경으로는 그 가능성은 거의 10% 미만이다. 그러니까 무시해도 좋을 만큼 거의 없다라고 현재는 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 야권이 2월 8일 전당대회까지는 다른 쪽에 뭐 힘을 모으거나 돌파구를 찾기가 힘든 상황일 거고요. 그때쯤부터 해외 자원 개발 관련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호 진상규명특별위원회도 그때는 상당히 탄력을 받아서 일정한 궤도의 그 활동이 제 궤도에 올라가 있을 것이고요. 남북 문제도 상당한 변수입니다. 만약에 급진전되어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또는 언제쯤 하기로 한다 남북이 이렇게 공동 커뮤니케 같은 것을 발표하게 된다면 정국은 급격하게 그런 국면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지금 유진용 전 장관에 대한 것은 촉구거든요. 촉구. 예. 그 이외에 정윤회 관련 문건에 대한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나 폭로가 나오지 않는 한은 특검을 요구하겠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친박계 등 친일회를 앞세워서 방탄해버릴 것이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은 정치 공세라기보다는 야당 측의 일방적인 공세. 그러나 액센트는 점점점 약해지는 그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게 올 하반기 이후로 급격하게 레임덕에 빠지면서 다른 요소가 하나 불거지면 제가 아까 지금 유진용 전 장관 발언은 수면 밑으로 내려간 것도 아니고 잔불이 아직 붙어있는 상태다. 그렇지만 산 전체를 태울 만큼의
화력과 화원을 갖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여기에 다른 점이 하나가 이렇게 가일수된다면 이것은 큰 불로 번질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죠. 그렇지만 적어도 향후 5, 6개월 이내, 즉 올해 상반기 이내에 특검 전국으로 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봅니다. 예, 이슈 분석 이강윤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